안녕하세요.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꿈디 콘텐츠 함께 알아보는 소아정신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윤아입니다. 오늘 인천 마음벗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이영수 원장님과 함께 과잉행동장애와 주의력 결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학부모님들의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과잉행동장애랑 이 주의력 결핍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잉행동장애랑 이제 주의력 결핍이다라고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풀어놨지만 사실은 이제는 ADHD라는 표현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ADHD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을 좀 이렇게 범용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ttention Deficit, 주의력 결핍이라는 측면이랑 그리고 이제 Hyper Activity Disorder, 과다행동이라는 측면 두 가지 증상이 함께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복합형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주의력 결핍이다라는 말을 하고 또 때로는 과다행동이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모호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 기준을 정할 때 각각의 증상마다 한 9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단을 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소한 6가지 이상이 넘어갈 때 그쪽 타입이 좀 우세한 타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합형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의력 결핍과 또 과다행동이 각각 6가지 이상씩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증상들이 포함이 되어야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 자체도 조금 까다로운 편이네요. 그렇죠. 이제 어떤 증상들이 6개월 이상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진단 자체를 절대 단순하게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증상이 있고 증상이 오래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증상으로 인해서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라던가 이제 아니면 학교에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우리가 ADHD라는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보호자분들께서 ADHD에 대해서 이제는 참 많이 알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 ADHD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있어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거든요. 과잉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견이 잘 됩니다. 아이가 산만하고 돌아다니고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딱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주의력 결핍이 우세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공책에다가 끄적거리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상이 넘어갔었을 때 우리 아이가 맨날 앉아있는데 성적이 자꾸만 떨어져요. 책상에는 오래 앉아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발견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아동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이런 ADHD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증상들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그게 양적인 면에서 심각하다라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 환자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전보다 ADHD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더 많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만약에 얼마나 병이 많은지를 따진다고 하면은 12명 정도가 이미 ADHD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되게 많은 건데 그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다 치료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치료에서 배제되고 이러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병 자체가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청소년기를 거치고 또 아동기를 거치고 이 과정 자체가 아이들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이제 시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ADHD가 있는 친구들이 주위로부터 받는 평가들이 절대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 피드백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병은 병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를 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성격이 그래, 나는 게을러 이런 식으로 이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ADHD가 있는 친구들이 청소년기를 경험하다 보면은 점점 다른 병들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얘기하는 조울증이라던가 아니면 불안장애, 우울증, 조금은 이제 거친 병이죠. 품행장애라던가 적대적 반항장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이제 불균형이 생기고 또 머릿속에 어떤 기능들 자체가 이미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라던가 충동성이라던가 공격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아이들이 잘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해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과를 올 때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울증 아니면 품행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좀 나댄다, 산만하다 이런 아이들을 고쳐준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병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좀 예방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ADHD의 심각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ADHD라는 게 다른 질병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고 또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조금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자가 판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컴퓨터로 전산화되어 있는 우리 검사 도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종합심리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집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집에서 진단 기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일 헷갈리는 거는 집중력이 부족하다, 떨어진다라는 거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가, 혼자서 맨날 멍 때리는 일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 뿐만 아니라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게으른 경우들도 ADHD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제 아이가 게으른데 이거는 우울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으름 자체들도 ADHD의 중요한 증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평가 도구들로 어떤 간편 코너스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평가한 것들입니다. 0점부터 3점까지 기준이 되어 있고 그것들 하나하나 체크를 했었을 때 총점이 한 16점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ADHD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말씀 주신 그 질문지는 누구나 인터넷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뭐 간편 코너스 척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ADHD는 절대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요새는 또 성인 ADHD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은 성인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성인 ADHD 같다고 오시면서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을 막 읽어봤더니 이건 자기는 분명히 ADHD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단 기준을 보셨어요? 했더니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그걸 보면 저도 ADHD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질문의 어떤 내용 하나하나 컨텐츠가 사실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가 어떤 우리가 통계적인 의미에서 어떤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개개인이 그냥 집에서 자가 판단, 뭐 나는 ADHD야 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거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말을 자가 판단이라는 말보다는 자가 의심 이런 말들이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ADHD에 대한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권유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권유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귀담아 들으시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개인이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게 바로 ADHD니까요. 전문가 찾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ADHD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보호자분은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직면에 대한 용기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를 하는 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병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필요한 게 제발 아이의 감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분들은 이미 많이 지쳐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더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노력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되게 많이 있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신다라면은 아이들도 훨씬 편안하게 느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효율적일 필요가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앉아가지고 상담을 받기에는 이미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꼼지락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게임을 하려고 하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자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절대 가만히 그거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은 아이들이 필요하다라면은 약물을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경우 약물 치료가 아닌 어떤 약물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놀이 치료라던가 상담 치료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분의 저 열심과 간절함과 노력이 너무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아이의 강점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ADHD는 사실 이게 잘 조절이 되고 컨트롤이 된다라면은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창의적이고 생각의 속도도 빠르고 추진력도 있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은 보호자분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해주시는 그런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간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칭찬들을 이제 보호자분들에게 권유를 드리면 당연한 거를 가지고 왜 칭찬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ADHD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잘한 점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 줬었을 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더불어서 이런 아이들의 장점에 집중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과잉행동 장애와 주의력 결핍이 무엇인지 또 학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영수 원장님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 영상을 보는 보호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병을 진단받아도 두렵고 또 병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두렵고 그러는데 긴 호흡을 갖고서 지켜봐야 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불안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불안이 높으면 어떤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키울 때는 긴 호흡을 갖고 또 선생님과 또 좋은 어떤 치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기다려주는 거. 아이가 좋아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같이 성장한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신다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